그 30년을 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회사 선배들의 모습들이 그렇죠. 그렇게 보기 좋진 않았어요.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은 확실히 들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나이도 젊은 편이고 가정도 없고 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원한다면 노력해서 이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10년, 20년 선배님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외벌이신 분들도 많고 아기가 학원을 하나 더 가야 되고 그 상황에서 이직은 거의 말도 안 되고 뭐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나마도 이제 투자를 좀 일찍 하신 분들이 그리고 또 이렇게 빌라를 낙찰받은 이유는 일단은 수익률이 좋기 때문이고 왜 낙찰까지 왜 이런 경매 투자로 현금 흐름 투자까지 했냐고 말씀하시면은 지금 시장에도 좀 영향을 받았던 것 같긴 해요. 지금은 시세 차익 투자를 그렇게 막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장은 또 아니기도 하고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좋은 회사 계시잖아요. 왜 이렇게 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좀 투자 시작했는지 관심을 갖고 회사 다닌 지는 얼마나 됐어요? 회사는 5년 차고요. 19년에 입사해서 꽤 다녔구나 그래도. 네. 왜 갑자기 하는 거예요? 시작을 한 지는 거의 작년 초부터가 좀 본격적이었다고. 그러면 왜 3, 4년 차까지는 회사 다닐 때 그런 일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쵸. 일하고 퇴근하면은 뭐 취미 생활을 한다거나 그냥 하고 싶은 것들 했죠. 뭐 책을 읽어도 뭐 소설책이나 친구들 만나고 술 먹고 보통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취미는 뭐 어떤 거 했어요? 운동하는 거 좋아해서 뭐 여행도 가고 뭐 그랬던 그랬구나. 것 같은데 어릴 때부터도 성향이 자기 개발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지금은 제가 거의 그런 식으로 살고 있지만 네. 그 당시에는 왜 저렇게 아둥바둥? 네 근데 그 목적성을 몰랐던 것 같아요.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오는 제 환경이 순탄치 않은 상황은 거의 없었고 그냥 공부해서 학교 가고 학교 졸업해서 취업하고 막 이런 평범하게 거기에서 굴곡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크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잘 개발하고 열심히 사는 들 보면은 선생님 되게 덕을 많이 쌓았나 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이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 그냥 무던하게 사는 거야. 약간 그렇게 살았던 게 네. 영향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둥바둥보다는 굳이 왜 약간 다른 사람 좀 특이하다는 생각을 또 했던 것 같아요. 책 무슨 책 읽어요? 그러면 저 자기계발 서적을 좋아해요. 이러면 왜 읽지? 성공한 사람들의 자기 그냥 얘기밖에 없는데 그때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이제 회사 일을 하고 이제 모두가 사실 주변에서 많이 말해주던 거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업해서 돈 열심히 벌고 까지는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일이 쉽지 않다가 회사? 회사 생활이 뭐 그렇게 다른 사람의 돈을 가져오는 일이 어떤 거는 쉽겠냐마는 다 그렇죠. 어렵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고 자영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다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이거를 계속 내가 지금부터 30년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30년을 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회사 선배들의 모습들이 그렇게 보기 좋진 않았어요.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은 확실히 들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나이도 젊은 편이고 가정도 없고 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원한다면 노력해서 이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10년, 20년 선배님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외벌이신 분들도 많고 아기가 학원을 하나 더 가야 되고 그 상황에서 이직은 거의 말도 안 되고 뭐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나마도 이제 투자를 좀 일찍 하신 분들이면은 돈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성과를 잘 받기 위해 윗사람들이 시키는 것들을 힘들어하면서도 하는 모습들이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어요. 그게 한 3, 4년 차쯤 4년 그게 불현듯. 그게 뭐 누적됐겠지만 한 4년 차쯤에 딱 만 3년 됐쯤부터 그런 게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업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조금 더 시야가 넓어졌다는 느낌도 좀 들어요. 그쵸. 근데 그게 비단 과장, 차장, 부장뿐만 아니라 임원도 다를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 임원 정말 입사 동기 전체 중에 뭐 몇 명 될까 말까 하는데 그분들도 또 그 윗사람한테 눈치 보고 하기 싫은 일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그 당시에는 회사를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막 투자나 이런 공부한 거긴 한데 그랬구나. 네, 근데 지금에 와서는 회사에 또 재미가 있으니까 나가야겠다는 아니지만 내가 회사에서 하기 싫은 일을 안 하고
당당하려면 뭔가 다른 수입원이 있어야겠다. 맞아.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뭐라도 이제 시작하면서 막 뭐 자기 개발도 해보고 뭐 지식 창업이네 강의도 들어보고 하다가 그분도 아마 제자실 것 같은데 그분이 지식 창업에 대해서 강의를 예전에 봤는데 거기에 어떤 마케팅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작가님을 예시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해서 사람들을 좀 보게 하고 강의는 또 소규모로 진행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케이스를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또 궁금하네. 보게 됐죠. 그래서 그걸 보고 뭔가 그때 되게 참신한 얘기다. 그래서 책도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강의도 이제 신청하고 저는 이렇게 돈 셌지만 그렇게 돈 유입이 됐거든요. 지식 창업을 관심이 있었나 보네. 지금도 관심은 있는데 네. 그때는 지식 창업이라서 들은 게 아니라 뭐라도 좀 이것저것 들어봐야겠다라는 과정에서 그거에 대해 광고를 봤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들었었죠. 그때는 회사만 매달리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그쵸. 좀 드니까 그럼 이거는 당분간 유지하는데 다른 걸 뭔가 네. 해야 되는데 그때 첫 번째 했던 게 지식 창업 네, 관련된 맞아요. 거를 하다가 이렇게 저한테 걸려든 거네. 네, 맞습니다. 딱 걸렸죠. 그런 계기로 투자나 이런 공부도 이제 작년부터 하기 시작했고 근데 작가님 강의는 이제 한 번 신청해 놓으면 거의 반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 유독 길었던 거예요. 진짜요? 그때 코로나 때라 그런가? 네. 예약을 한 상태에서 부동산 공부도 하고 뭐 이것저것 좀 책도 읽고 그랬던 것 같아요. 부동산 수업은 다른 데서 뭐 들은 건 없어요? 그 사이 기간 동안 좀 들었었죠. 그럼 보통 우리 이쪽 방향에 투자하는 방향이랑은 조금 다르게 저도 사실 정확히는 모르거든요. 다르게 얘기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동산 쪽으로 가장 많이 배운 그 선생님은 물론 시세 차익을 주로 하시는 분인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동산을 할 거면 시세 차익이나 현금 흐름이나 둘 중 하나를 중점적으로 선택해야 된다. 둘 다 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일단은 저는 이제 현금 흐름을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들죠. 왜냐면 작가님의 수업을 듣고 또 그거를 알게 된 사람이니까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들 듣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강점이 있다. 그리고 충분히 제가 수업을 듣거나 해봤을 때 스스로 납득할 만하다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금 더 기울어 또 있다고.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기분이 되게 좋네요. 우리가 이거 하는 투자가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긴 한데 이거 굉장히 논리적인 투자라고 생각하고 겉을 보고서 야 이렇게 외진 곳에 이런 빌라 투자하면 야 그거 뭐 돈이 되냐라고 혹시 생각하는 이미지의 부동산일지 모르겠는데 이건 숫자만 봤을 때 되게 유리한 투자가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납득이 된다는 부분이 난 굉장히 사실 잘 선택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나는 오히려 이렇게 커다란 것들 보면 뭐 시세 차익이나 아니면 건물 이런 거 봤을 때 숫자로 납득이 안 되거든. 그리고 나랑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는 너무 먼 얘기를 한다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내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이 현명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둘 다 할 수는 확실히 없다고 생각은 해요. 어느 정도는. 왜냐면 쉽지 않죠. 대출에도 한계가 있고 또 이제 주택 수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죠. 왜냐면 그렇죠. 다주택이 많아지면은 세금을 그렇죠. 양도소득세가 또 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이 현금으로 투자를 하면은 기회비용은 이제 시세 차익인 건데 그러면 이제 둘 중에 가치관의 차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저는 현금 흐름이 충분히 매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